네, 토마토 전략실 정종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사실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 하지만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좀 떨어져서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키워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G2 정권 교체 주간. 둘, 외국인 선물 동향의 주목. 셋, 불확실성 제거 이후 증시 방향성 타진.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G2 정권 교체 주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중국과 미국 쪽에서 많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총리 주도를 해서 일단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어떤 선거를 치르거나 다른 어떤 변수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어떤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다만 이제 11월 8일자부터 시작이 되는 이 선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 미국의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그 대선 전 D-한 7일 전부터는 그 대선에까지 어떤 주가 강세의 가능성이 역사적으로도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반등이 좀 지난주도 그렇고 좀 미약한 상승세가 진행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주간 단위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대선과 같은 어떤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우려가 있는 부분 자체가 아직은 좀 잔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세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급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에 어떤 나타났었던 불확실성은 충분히 점진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일단 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100%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군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바마 현 대통령의 어떤 연임에 대한, 즉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군들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IT 쪽이죠. IT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제약, 바이오, 보험 이런 쪽에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QE3를 진행했던 현 정부가 당선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시의 안정과 그리고 그 이외에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가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현재 총 득표수에서는 앞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업종 간에 있어서의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업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를 비롯한 소매 그리고 레저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군들이 강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사실 증시 쪽에서는 그렇게 썩 큰 호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양적 완화론 측을 어떤 전면적으로 어떤 반대했던 쪽이라는 점하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 절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장일단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각 후보 쪽이 누가 되냐에 따른 업종 간의 움직임 내지는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높았던 업종군들 같은 경우가 과거 역사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업종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수혜주가 그만큼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유리하겠죠. 일단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던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할 거다라고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11월 중순경부터 재개가 될 수 있는 재정 절벽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거리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차피 어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길게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1월 중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인 합의 가능성이라든가 뭐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이 좀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일단 뭐 선거 이후 아무래도 오바마 쪽이 당선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뭐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재정 절벽의 어떤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동향에 주목. 선물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 상당히 방향성이 없는 매수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거의 뭐 단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일단 뭐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는 또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대선에 관련되는 변수라든가 만기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상방으로 나타나게 되면 의외의 급등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은 좀 침체 국면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현물 시장 쪽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거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즉 이제 매수를 하는 즉 주가가 오르는 날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순매수를 기록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총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시장은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대응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매는 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만기 주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조금 읽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긴 한데, 반면 이제 다만 지난주 시장에서 본다면은 지수의 하락 부분에서도 선물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 구간에서의 환매 물량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갖고 있는 누적 포션에 대한 일부 청산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일 뭐 미증시의 의외의 1%대 하락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하락 국면에서도 선물 시장 쪽에서 환매가 절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또 선물 시장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게 된다면 또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도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제거 이후 증시 방향성 타진. 불확실성 제거는 뭐 상당히 뭐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뭐 G2에 네.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증시 방향성 어디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간밤에 미증시의 1%대 하락에 대해서도 사실 뭐 미국 쪽에서도 큰 뭐 논평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냥 대선의 어떤 시기가 임박함으로 인한 다소간의 불안감이 좀 증가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지표를 비롯한 쪽에서는 좋게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어떤 하락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되든 간에 어떤 뭐 어느 쪽의 어떤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차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시 입장에서는 그간의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당장 금융시장이야 해외 미증시 쪽의 어떤 하락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1910 라인 쪽에서의 어떤 지수의 하락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고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지난주 저점수였던 즉 1900선 이하권역에서의 지지력 타진과 함께 5일2평선 쪽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오히려 또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오히려 오늘과 내일 시장 정도까지 1910 라인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의 제거에 따른 반등 구간에 여전히 시장은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940에서 50선 정도까지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뭐
누가 돼서 어떤 시장의 하락폭이 좀 커진다거나 의외의 어떤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과 내일장까지 해서의 지지력 타진은 뭐 아무리 못해도 1900선 내외권역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시장의 저점을 좀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좀 팔아야 될지 롱숏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여전히 일단 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업종군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수출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경기 방어성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초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IT 쪽, 특히나 이제 뭐 LG그룹 관련주라든가 뭐 하이닉스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쪽도 일단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는 변수, 즉 환율 변수하고 그리고 일단 그 주말에 있었던 미국 쪽에서의 어떤 리콜 가능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유라든가 화학업종과 같은 쪽도 지난주 주 후반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났던 만큼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현 지수 때는 전체적으로는 차익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940에서 50선 내외권역에서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그 이후에 대응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에 맞는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예, 오늘 SOE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정유주가 며칠간의 반등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면은 조금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유업종군들은 사실 3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유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연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그렇게 뭐 크게 실적이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SOE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고배당 관련주죠. 항상 또 연말이 되면 이 배당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작년만큼만 한다고 해도 시가 배당률로 보면 한 3% 내외권역이 될 수 있는 2,000원대 이상의 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어떤 수급의 회복은 충분히 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99,000원권을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아주 높게 잡기보단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5,000원권역의 목표 주가 그리고 95,000원의 손절매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